네, 안녕하세요. KT에서 AI 클라우드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유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연결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가지고요. 잠시 연결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사인을 주시는데. 네.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꺼주시고요. 네. 그 앞에서 로봇 같이 이제 재밌는 주제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권 나오고 하면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 AI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뭐 다른 것보다는 KT와 같은 통신사들이 특히 이제 어떤 AI에 관한 고민을 하고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오전에 저희 그 대표이사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셨고요. 그 기자간담회의 그 상당 부분 내용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저희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의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KT의 EICT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 고민의 이제 시작들이 좀 먼저 풀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그 MWC나 뭐 CES 이후에 많은 그 빅테크들이 지금 수많은 뭐 프로젝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스타게이트라든지 GPT-4라든지 이런 뭐 수천억 달러의 그 투자가 요구되는, 저희처럼 이제 수천억이 아니고 수천억 달러에 요구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 어떤 흐름을 좀 보면 처음에 이제 젠 AI가 막 나오다가 이제는 뭐 AGI라고 해서 아예 그냥 뭐 강한 AI라고도 하죠. 그냥 제너럴한 부분까지 이제 인간처럼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사이즈가 몇 이제 그 되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멀티모달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LLM 이야기하다가 뭐 SLM이나 MMM, ML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특화된 부분으로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대에 그러면 KT는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작한 게 AICT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드리븐하는 ICT다. 기존에 이제 CT는 잘했던 회사인데 IT를 이제 뭐 잘 하지 못했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AI가 드리븐해서 IT, ICT 모두 다 해야 한다. 이런 이제 구조로 좀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고요. 근데 조금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이제 그럼 핵심을 둘 거냐를 좀 살펴봤습니다. 봤을 때 아시겠지만 이제 클라우드는 뭐 거의 AWS가 지배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로 갔을 때 클라우드의 어떤 발전성이 AI로 연결된다고 봤을 때 그럼 AI는 누가 1등이냐를 저희가 당연히 봤겠죠. 근데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오픈 AI와 이제 그 같이 함께 투자하고 있는 MS의 진영이 뭐 압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뭐 좀 훑어봤을 때 뭐 AWS라든지 MS가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약간은 좀 소외되어 있는 게 하나 있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자체에서 저희가 민간이나 공공에서 AI 투자하는 것들이 글로벌 대비 뭐 아주 높거나 경쟁력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전자신문에 났던 건데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각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SLM에 대한 전략에 동의한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LLM의 영역이 빅테크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특화된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전략을 이제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뭐 이 내용을 다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입니다.
그래서 MS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관점에서 특히 또 그리고 클라우드 관점까지도 해서 MS를 선택을 했고요. 크게 5가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MOU는 아니고요. 상호 수조 원의 그 투자를 상호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형 특화 AI 모델을 같이 만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버린을 저희는 이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만든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문 법인을 출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AX, AI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전문 법인을 출범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동 R&D,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AI의 관점, 클라우드의 관점에서 함께 R&D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 각각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픈 AI의 GPT-4.5가 나왔죠. GPT-4.5에 대한 부분 그리고 MS가 가지고 있는 SLM인 이제 5.3 그리고 뭐 잘 아시는 AI 에이전트인 코파일럿에 대한 같은 이런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투자를 해서 한국형 특화 AI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리스폰서블 AI 개념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정제된 데이터로 국내에 있는 뭐 많은 그냥 데이터들이 아니고 저희가 정제된 데이터를 함께 선별하고 그걸 학습을 같이 시켜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한국형으로 만드는 그걸 한국의 이제 규제와 문화에 맞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으로 첫 번째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2분기 정도에는 결과물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특히 이제 규제가 심한 공공과 금융에서 어떻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실 것이냐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강화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저희가 함께 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그 전문 법인에 대한 출범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컨설팅과 굉장히 고급 구축 인력에 대해서 MS는 인력을 대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 출자를 해서 이런 전문 법인을 만들어서 국내의 수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게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구축 역량을 보유한 개발자들을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R&D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MS의 리서치 센터가 한국 저희 이제 지금 그 광화문 빌딩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끝나면 리서치 센터가 같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한국의 기업들을 위해서 POC도 하고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외국의 인력들이 오거나 뭐 저희가 그냥 뭐 같이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 인력들이 그 MS 본사에 가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저희가 변화를 할 텐데요. 근데 뭐 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KT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모델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KT 클라우드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결국은 믿음은 피보팅을 결국 해서 LLM 관점도 있지만 결국 SLM으로 특화된 모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써서 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 LLM 전략에 대한 저희가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KT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IaaS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를 해왔는데 MS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Secure Public Cloud에 대한 한국향을 만들어서 그걸 KT 클라우드가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형태를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되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함께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버린이나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가 도대체 뭐냐, AI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버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소버린 클라우드, 소버린 AI가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이제 그것들이 시작되었고 어떤 기능을 갖는지 조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버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주적인 뭐 독립된 주권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시작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클라우드 액트라고 하는 게 법안이 발현되었습니다. 이게 그 클라우드가 저희가 말하는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옆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요청을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미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본인 자국의 기업에게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MS에게 사실 요구한 겁니다. 이게 약간의 그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구를 했을 때 미국 내에 있는 데이터는 미국 정부에게 주지만 해외에 있는 데이터는 줄 수 없다라는 게 MS의 입장이었는데 이게 결국 또 미국 정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이제 EU나 이런 곳들이 미국 정부가 데이터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들 나라에 있는 데이터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버린 개념이 만들어진 거고 소버린 클라우드, 소버린 AI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는 내가 지키고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 저희는 이제 소버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또 보안이다라는 관점에서 Secure Public Cloud, Secure Public AI로 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Secure Public Cloud의 정의를 보면 결국 하이퍼 퍼블릭 클라우드 가치가 있지만 저희가 뭐 보안의 관점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거나 그냥 온프렘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그 두 가지의 어떤 장점, 혁신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가지는 머질리티라든지 뭐 그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혁신의 가치를 가져가면서도 어떻게 프라이빗이나 온프렘이 가지는 그런 보안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게 Secure Public Clou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에서 좀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소버린이라고 말하는 주권에 대한 요건이 한 세 가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상조 요건입니다. 내 데이터는 한국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데이터의 활용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쪽에서 할 수 없다라는 첫 번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암호화라든지 이런 요건이 갈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운영 자율성 요건입니다. 내가 데이터 센터를 누군가의 특정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특정 뭐 CSP의 서비스를 쓸지라도 그들이 나의 데이터를 아니면 나의 운영에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요건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겠다라는 운영의 효율성,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기술 비종속성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내가 운영을 하면서 내가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큰 세 가지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이제 리커런트 매트릭스라고 저희가 해보면 근데 각각 산업마다 그런 규제나 정책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버린의 정의가 무조건 뭐 한 군데는 모든 뭐 개인정보법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산업마다 이런 규제가 다르고 내 데이터를 운영의 요건, 주권, 데이터 주권의 요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규제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ecure Public Cloud의 기능을 뭐 한두 가지만 좀 제일 크게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 데이터 인 유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컨피덴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할 때는 암호화를 하시죠. 그리고 전송을 할 때도 암호화를 하세요. 근데 데이터를 프로세싱 할 때 메모리상에서 돌릴 때는 이게 평문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해커가 들어와서 이걸 이제 해킹을 해서 통째로 이제 가져가 버리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중에 이렇게 탈취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권을 지키실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컴퓨테이션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인클레이브라고 하는 안전한 영역에서 돌리고 그 돌린 것이 암호화되어 돌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저장, 전송, 하지만 그 활용할 때에 암호화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드디어 이제 이 컴퓨테이셔널 컴퓨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최신 기술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적용한 게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입장에서 한번 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좋아. 기술적으로는 뭐 암호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암호화 키가 나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관리 영역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뭐 KT를 만약 KT가 이제 IDC를 운영하고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준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럴 때에 이제 여기서 많은 기능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만약에 특정 데이터 액세스한 거에 대해서 로그를 남긴다든지,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규제가 되게 많은데 그 규제를 그럼 어떻게 다 적용한 거를 알 수 있냐? 이거 쉽게 어떻게 적용하냐라고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나 팔리시 애저 코드라고 해서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뭐 특정 은행에서 해외에 지사를 이제 지점을 내야 될 때 그 지점을 오픈할 때는 저희가 그 나라 뭐 예를 들어 EU라고 하면 GDPR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다 적용된 템플릿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클릭 한 번으로 그 영역에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오픈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걸 해드리고요. 세 번째로 그런 정책들이 바뀌었을 때도 그 바뀐 것에 대한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관리 기능까지도 드리는 것이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는 말씀드렸고, 그럼 AI는 어떻게 되느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데이터부터 모델, 그 학습,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 저희가 서빙하는 이런 영역까지 다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변화하고 있는 방향이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공공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 사례를 보면 이탈리아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뭐 일반, 중요, 전략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차지하는 게 이제 일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건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클래스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그냥 완전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가 없고, 클래스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인크립션을 해라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이제 4 같은 경우에는 3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퓨팅을 적용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인크립티드, 그다음에 소버린, 그다음에 이제 완전 그 퍼블릭 클라우드지만 디스커넥티드 된 거하고 그다음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하고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활용하고 계시는 거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데이터 말고 중요한 데이터, 그다음에 전략적 데이터에 대해서는 소버린 또는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영역으로 저희가 포지셔닝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기밀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그 완전 온프렘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공과 금융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없앴습니다. 없앴지만 뭐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 뭐 혁신 서비스로 이제 저희가 뭐 신청을 하거나 하면 되고, 어찌되었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기존에는 뭐 코팔럿이나 이제 챗GPT를 못 썼죠. 근데 이제 그 혁신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은행이 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써도 되는데 사고가 나면 네가 책임져,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국정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층 무한 체계로 갈 텐데 이제 그 3가지로 변화할 겁니다. 이제 기밀과 민감 공개라고 해서 CSO로 변화할 거거든요. 근데 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래시파이드 되는 거니까 완전 기밀 데이터라서 이 부분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시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근데 지금 민감이나 공개에 대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한다고 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을 더 뭐 그냥 그 CSAP를 적용하면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도 굉장히 보안의 관점에서는 기관이 직접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지셔닝 하고자 하는 서버린이나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가 결국 이렇게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을 망분리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그 AI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쭉 뭐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AI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인프라 레이어부터 저희가 이제 모델 레이어, 뭐 플랫폼 서비스 레이어가 있다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믿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LLM 옵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그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더해서 결국 MS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GPT-4o라든지 코파일럿, 그다음 파이 3 같은 것들을 한국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하는데, 그 기전은 서버린 아니면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로 저희가 안전한 구성을 해서 그 기전을 만들어 드리는 구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전략 및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AI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어찌됐건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보안에 대한 부분이 단순한 망분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섬을 하나 만들었던 데 대해서 뭐 생성형 AI나 챗GPT 같은 것들 서비스를 못 쓰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런 절연하는 곳에서 아마도 이제는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되 보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서버린 클라우드, 서버린 AI,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AI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에 대한 레이어가 당연히 이제 다층화될 것이고, 그런 영역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중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호하고 하지만 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려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